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 Z 점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Z 점수라는 게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 Z 점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성적표를 보면 자신이 받은 원점수를 볼 수 있고요. 그 원점수 옆에 보면 다른 친구들이 받은 평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표준 편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표준 편차는 이제 학생들이 얼만큼 동일한가 혹은 얼만큼 다른가를 알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표준 편차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학생들의 집단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생들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목고는 하나고 같은 이제 최상위권 특목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5, 6, 7이고요. 일반적인 특목고는 11에서 한 15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고들은 21에서 좀 많이 가면 한 30 가까이 표준 편차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 점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Z 점수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 Z점수를 이용하는 학교는 연세대, 고려대, 시립대 등 거의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교에서는 Z점수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혹시나 Z점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Z점수와 유사한 자체 점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Z점수는 왜 쓰는 걸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Z점수는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점수입니다. 즉, 절대적인 거는 모두 다 90점 똑같을 수 있지만 학생의 집단마다 난이도마다 이 상대적 위치는 다릅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표준 편차가 나오잖아요. 수능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치지만 학교 내신의 경우 선택 과목도 다르고 학교마다 학생 집단도 달라요. 예를 들어 당연히 이 물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구과학이나 다른 과목보다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점수가 낮지만 높은 실력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문과 과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원점수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학교마다 학생 집단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고 사이에서도 어느 학교는 공부를 좀 더 잘해, 어느 학교는 공부를 좀 더 못해 라고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저희가 먼저 알아야 할 거고요. 또 당연히 특목고나 일반고의 차이도 사실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이제 어떤 성적 같은 걸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Z점수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똑같은 과목, 똑같은 학교를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느냐에 따라서 혹은 또 어떤 학기에 또 문제를 선생님이 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 과목의 다른 유무, 학생 집단,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분명히 이득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점수가 Z점수입니다. 이 Z점수는요, 구하는 방식은 먼저 수험생의 원점수, 이 학생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요, 다른 친구들이 함께 친 수험생의 평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당 과목의 수험생의 표준 편차, 학교 생활기록부 옆에 있는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너무 어렵죠? 하지만 이제 계산은 계산기가 다 해줄 거니까, 네. 그렇다면 왜 무엇이 중요할까?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원점수, 표준점수, 표준편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한다면은 내가 같은 원점수를 똑같이 90점을 받고 옆에 학교 친구가 90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학교 친구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고 저기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문제도 우리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럴 경우에 똑같은 90점이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때 표준 점수와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전체 평균이 50점인데 90점인 경우와
전체 평균이 90점인데 90점인 경우는 다르겠죠. 그래서 전체 평균이 만약에 낮은데 나의 원점수가 월등하다면 이 Z점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세대 생활 기록부를 살펴볼 텐데요. 학교마다 반영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부 A에서는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주요 과목을 A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석차 등급이 다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최대 5점까지 감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수들도 그냥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Z점수는 등급 점수, 교과, 이수 단위를 가중 평균하여 표준 점수와 등급 점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저희가 하나씩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와 특목고를 비교를 해보았어요. 일반고에서 이수 단위는 어차피 동일하고요. 원점수는 95점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95점을 받으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1등급을 받아서 평균 내신이 1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고의 평균이 보통 6, 70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거의 21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많으면 30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자사고는 표준 편차가 5, 6, 7 그리고 조금 특목고 중에서도 보통 특목고는 11, 15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여기서 평균을 75, 표준 편차를 21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앞서 이 친구가 받은 등급은 올 1등급이었고 역시 평균 등급이 1등급이 되었습니다. 표변상으로 보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Z점수, 연세대 Z점수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평균 등급이 표준 편차 때문에 3등급이 되어서 이 학생은 연세대식으로는 3등급의 내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일반고 전교 2등인데 왜 합격을 못해요? 라는 걸 많이 받아보는데요. 이런 Z점수식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목고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이 4반이고요. 원점수는 95예요. 그런데 이 원점수를 95를 받아도 특목고에서는 3등급이나 4등급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석차가 이렇게 60등, 70등, 100등, 90등, 88등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표면상의 등급은 아마 이제 3점 중반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Z점수로 환산을 해볼 건데요. 이 평균은 75점이에요. 평균은 75점이고 실제적으로는 특목고에서 표준 평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7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평균 75에다 표준 편차 7. 그럼 앞에 학교와 차이가 나는 점은 이제 표준 편차가 앞 학교는 일반고는 21이었고 이 특목고는 7이에요. 네,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전에 등급이 3, 4, 4, 3, 3으로 평균 3.5였다면 연세대 Z 등급으로 환산하니 1, 1, 1, 1, 1이라고 나와서 결국 등급 평균이 1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이 Z 점수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일단 Z 점수는 어떤 이제 학생의 다름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의 시험의 난이도 같은 것들이 다른 것들을 평가하고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계산은 어차피 연세대 Z 계산기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계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되 이렇기 때문에 특목고 친구들이 합격하는 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시험 범위와 시험 과목의 차이예요. 중학교 시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중학교는 지금 중3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예요. 네, 그러면 주요 과목은 총 6과목이고 그 다음에 주요 과목이 아니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가예요. 기술 과정. 이런 과목을 다 합쳐서 7과목을 보고요. 자, 그 다음은 같은 데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 친구는 이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엄매는 국어예요. 그리고 하작도 국어예요. 국어가 이미 2과목.
수학도 미적이랑 비하해서 수학도 2과목. 아, 이과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문과 친구들도 보통 수학을 2과목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2과목, 그리고 이제 국어 2과목에다가 영어 1과목,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화생지 2를 배우고 있고요. 그러면 문과 친구들은 이 물화생지 대신에 사탐 과목을 더 많이 들을 거고 학교에 따라서 영어를 1과목 더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목 선택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이 한국사랑 사회문화까지 합치면 무려 주요 과목이 11과목이나 됩니다. 거의 이제 이전에 주요 과목이 6과목이었는데 3학년이 되자 11과목으로 2배가 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과목만 늘었을까요? 저희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비교하기 쉬운 영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중학교는 시험을 한 번 치면 2가 정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 지문에 지문이 4개 정도 있고 양도 당연히 고등학교보다 훨씬 작겠죠. 그렇지만 지문 개수로만 그냥 비교를 해본다면 8개예요. 고 1, 2가 되면 교과서가 한가 더 늘어서 3가가 될 거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보충교재를 합니다. 그리고 보충교재를 혹시 하지 않는 학교라 하더라도 모의고사 지문을 시험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문 개수가 평균 한 5, 6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3이 되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그리고 수능 완성 등 EBS 교재가 성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올해 저희 학생들도 3월 모고, 4월 모고 이렇게 포함이 되고 6월 모고까지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진짜 많이 나가는 학교는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영어 한 과목에 240개 지문이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것과는 지문 길이도 비교가 안 될 거고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150개 정도가 들어간다. 아, 어떠세요? 지문 8개, 그리고 고3 때는 3년 만에 지문이 150개. 지금 공부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놓지 않는다면 분명히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까 성취도를 보고 이제 우리 아이들 거의 다 A거나 B가 한두 개 정도 적혀 있는데 괜찮겠지, 충분히 공부를 잘하겠지라고 하지만 고등학교의 9등급 제도에 따르면 정말 퍼센테이지가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취도를 보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상대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내신은 과목 수,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시험 범위 면에서도 굉장히 양도 많고 단순 암기식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덜 하고 올라온 친구들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안 한 부분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신기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중학교 때 안 해놓으면 그만큼 고등학교 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식으로 그냥 단순 암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에 대비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저는 중학교 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중3은요, 어떤 내신에 너무 목숨을 걸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자신을 채워나가는 단계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의 강점 과목과 약점 과목을 파악하여 고등학교를 선택하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는 그 문과, 이과,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려는 과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형 교육과정 때문에 어떤 특정 학교에는 이것이 기설이 되지만 특정 학교에는 기설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자기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이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과목들이 선택이 많이 되어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중학교 성적은 믿으면 안 된다. 여러 챕터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중학생 그리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 최대한 많이 자신을 살펴보고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